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CEO를 위한 콘텐츠 CEO 리포트 10월 3주차.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이수민 연구원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지난 6일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현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는 어떻게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직원부터 부장, 그리고 임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고 경영자가 되었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런 분들의 비율은 2.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무려 응답자의 61.5%가 본인이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 즉 아빠가 대표라 자녀도 대표인 이런 경우가 30.2%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친인척이어서 대표가 되는 경우는 1.5%였다고 하는데요. 결론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경영자는 본인이 창업을 했거나 부모가 대표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업주를 제외하고 업력이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의 78.4%는 가족이 대표자로 경영을 하는 등 대다수가 가족을 통해서 기업 경영을 지속하고 있고요. 만약 가업승계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반의 대표님들은 폐업이나 기업 매각의 절차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즉, 가업승계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지속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가업승계의 효과는 좀 어땠을까요? 가업승계가 완료된 기업의 경우 모든 부문에서 창업주가 대표일 경우일 때보다 기업의 매출액이나 수출액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가업승계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는 무려 48.9%였고요.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종업원 수와 근로 조건, 그리고 신규 투자 규모가 압도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시사점이 큰데요. 가업승계의 가장 큰 효과는 고용과 근로 조건의 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들 때문일 텐데요. 그런 면에서 현재 가업승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님을 모시고 이 가업승계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가업승계 솔직히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많은 창업주들이 사실은 대한민국 인구와 비슷하겠죠. 어느 연령대라고 해서 중소기업 대표가 많다 이런 거는 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겠지만.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중간값의 나이가 한참 생산을 하고 한참 이 현장에서 있는 1960년대, 1970년대 초반생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예전부터 있었던 CEO분들의 업력은 늘어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업력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로 인한 CEO도 고령화되고 있는 게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음 세대로 기업이 이전이 돼야 되는데, 그 이전 역시도 그냥 개별 중소기업의 네 잡이야, 아니면 너의 롤이야,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요.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개별 중소기업들이 이 기업을 계속 영속하고, 기업을 계속 영속한다는 의미는 계속 그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은 대한민국에서 10명 중에 8명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8명의 직업은 상당히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가업승계는 좀 국가에서 상당히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지금은 이제 역삼각형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이제 나이대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한꺼번에 생기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이제 좀 고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여쭤본 결과
무려 응답자 중에 76.3%가 가업 승계 이것 때문에 힘들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금이었습니다. 세금 때문에 힘들다. 상속세 증여세 너무 세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손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공부한 게 2003년이거든요. 그때 과세표준, 세율하고 지구하고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가 가치가 뜨면 뜰수록 어떻게 되냐? 계속 상속세 부담은 진짜 예전에 비해서 체감하는 것보다는 쉽지 않다는 거죠. 20년 전에 30억 이상의 자산과 지금 30억 이상의 자산은 어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 제도를 보시게 되면 뭔가 많이 아쉬워요. 그 아쉬운 점들을 이제 조금 더 알아보게 된다면 실제로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가업상속공제 때문에 이제 세금 부담이 크다라고 하면 그 세금을 만약에 완화해주면 다시 재투자하겠느냐? 네, 재투자하겠다는 의향이 58.6%입니다. 근데 재투자가 된다고 한다면 제조나 이런 업종들은 당연히 뭐가 따라가죠? 고용이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가업상속공제 중에서 조금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게 이번 세제 개편안에 나온 내용들이 전 되게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피상속인 대표자 재직 기간을 좀 완화해달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5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상속인 대표자 재직 기간 좀 완화해달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피상속인 상속계 시절 10년 이상 주된 업종 유지하는 거.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좀 다수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10년 이상 한 업종을 가지고 한다는 게 그리 쉽지는 않죠. 그리고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왜냐면, 이 가업 상속이라든가 가업 승계가 어떤 우리가 명문 장수 기업을 육성한다 이런 측면에서 포커스를 좀 고용적으로 좀 움직이게 되면 고용만 계속 유지하고 많은 고용이 필요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거 가야죠. 그리고 대표이사가 업종을 바꿔서라도 기업을 살린다.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특히 3M 같은 회사, 우리가 그렇게 뭐 최고 경영자 과정 이런 데서 학습을 하는데 그런 기업들을 좀 지원해줘야 된다는 취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속인의 상속기 전 직접 가업 종사기간. 네, 이것도 지금 뭐 일부 좀 완화해달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뭐 이것도 저는 좀 재고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오래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업의 승계주식 사전증여 특례를 좀 더 보완을 해서 아예 다 넘겨버렸을 때 뭐 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실 가업상속공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대표님 이겁니다. 사업용 자산 비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업용 자산이 직접 업무와 관련된 자산으로 되게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비사업용 토지, 이것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목적으로 샀느냐 이런 것들을 이게 다툴 게 아니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의 가업상속공제 이제 사업용 자산의 정의를 보게 되면 다소 이제 좀 불명확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명확하다는 게 이게 다툼의 여지가 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사업용 토지가 사실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아직 제가 이제 뭐 사업을 계속 경영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뭐 땅을 샀어. 그럼 그 땅을 아직 인허가를 아직 못 받았어. 뭐 이런 과정이라면은 비사업용 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준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여금도 사실은 글쎄요, 이건 좀 그렇다 칩시다. 근데 제가 조금 개선의 여지를 해줬던 게 과다보유 현금과 영업활동과 무관한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입니다. 특히 과다보유 현금 같은 경우에는 직전 5년에 이제 150%까지를 이제 인정하는 현금이 되는 거고 150%를 초과하게 되면 사실은 인정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유동 비율이 높아져야 될 때가 있고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라고 한다면 사람이 죽는 게 솔직히 이게 증여를 한다 그러면 네, 그걸 맞춰서 증여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죽는 문제는 솔직히 이게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영업활동과 무관한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인데 말은 되게 명확하거든요. 영업활동과 무관하다, 유관하다. 근데 따지고 들면 얘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런 식으로 좀 조세를 좀 감면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이제 좀 요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요구들이 좀 받아들여지고 특히 중소기업 가업 승계 문제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그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이 달린
전반적으로 80% 이상의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조금 더 현명한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세제 개편안 중에서 딴 건 모르겠지만 가압상속에 관한 것들은 다 통과가 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